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여러분 4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벌써 잊혀졌을 수도 있어요. 세계 지도상에서 자유 베트남, 자유민주주의 베트남이 완전히 사라진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의 존재감, 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는 군으로 잡아왔습니다. 군이라는 존재는 정말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 잡아주는 것이 바로 뭐죠? 군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군입니다. 미군. 러시아군 아니에요. 중공군? 절대 아닙니다. 북한군? 결코 아니죠. 대한민국 국군? 그렇죠. 서해를 세계 7대, 6대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정말 그 미군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미군들과 함께 그 연합훈련을 해본 적이 있는데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 자유시간에는 병사들로부터 장군의 일까지 정말 자유스럽습니다. 막 농담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막 토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과시간에 딱 되죠. 아니 그러면 아니에요. 정말 공과 사가 완전히 구분되고 자기의 직책에 따라서 정말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글쎄요. 제 방송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남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군대 생활할 때 열심히 하셨습니까? 참 그렇죠. 참 미국은 그 인본주의가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군생활을 하고 싶을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미군이 포로에 잡혔어요. 적 진영에.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부대를 동원해서 또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라이언 일병 구하죠. 라이언 일병 막 구해옵니다. 그리고 대규모는 어때요? 또 람보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람보 시리즈. 한 명이 일개 국가를 상대해서 막 싸우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정말 그 군의 우월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보세요. 또 저기 참전했다가 전사를 하면 그 시신을 가져주지 못했으면 끝까지 가서 가져와요. 끝까지. 성조기에다 다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가요. 그래서 영웅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보는 국민들, 그것을 보는 군에 가고 싶은 사람들, 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남자, 이런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군에서 부르면 정말 언제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완전히 되어 있죠. 완전히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 같아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보면 미군은 그 교리 발전이 병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병사들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쫙쫙 올라가서 이제 교리가 이렇게 발전되고 막 정말 무기체계까지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저 세계 6대 강군 중에 속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이번에 1년의 사태를 보니까 군에서 논산훈련소에서 보십시오. 코로나19를 핑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합니까? 물론 1900년대 중반, 후반 그때면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군에 가면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그냥 그대로 감수했잖아요. 생도들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그 화장실 가는 시간이라든가 세면하는 시간이라든가 샤워하는 우리 개인 건강을 위한 그런 시간까지 통제를 해요? 정말 잘못된 거죠. 지휘관들 뭐 하는 겁니까? 소대장으로부터 참모총장까지 국방부 장관까지 물론 대통령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국민의 자기 아들이라면 그렇게는 그 꼴을 보고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지휘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휴가 갔다가 군에 이제 복귀합니다. 2주 동안 격리 생활하는데 거기 나온 그
음식 보십시오, 음식. 그거를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한국에서 담은 김치인지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인지 모르는 김치 조각 몇 조각하고 밥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 군에다가 휴대폰 하게 하고 집으로 엄마한테 통화하고 그게 사기를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 책상에서 하는 그 탁상 공론에 불과하지. 정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저 가고 싶은. 옛날에 군대 가정이라는 말 많이 했는데 군대 가정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군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군대도 물론 있죠. 그런 멋있는 지휘관 같은 군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군대 가정을 느낄 수 있었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부탁을 받았냐면 군에서 전쟁이 났을 때 병사들을 독려해서 진군하도록 하는 그 독려문을 어떻게 굉장히 멋있게 쓰는 거. 그래서 정말 감성적으로 해가지고 독려해가지고 뭐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저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했겠습니까? 물론 했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독려문을 못 쓰겠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지휘관 자기는 안 하면서 어떻게 병사들한테 독려를 해가지고 적진들 총알바지가 되라는 겁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들을 달았어요. 정말 리더는 진두에 서는 거죠. 리더는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잖아요. 독려문. 그게 그 자체가 독려문이에요. 격려문이고. 도저히 못 쓰겠어요. 대부분의 또 그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자기 자식들 군에 보냈습니까? 특히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공직자인들,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특히 장관들 보세요. 장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들 보면 대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죠. 자녀들이 군에 안 가려고. 우리나라의 군의 현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바라겠습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정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해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어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군에 가는 것을 원해요, 안 원해요? 북한 군들은 북한 청년들은 왜 군에 가죠? 메릿이 있어요, 메리트.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노동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요. 얼마 전까지는 30%가 당원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당원은 굉장히 특권층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에 왜 가요? 아버지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하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하신 분들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대통령 되려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도 가지고 있었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분들인데도 자식 군대 문제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성과 이런 것들이 참나 충성심들이 다 깃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군에요. 그런데 우리 병사들한테 그런 대우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병사들한테 메리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정말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군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 나라의 완전히 방어책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해주고 수호해주는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군대잖아요. 생각해야 됩니다. 공직자 임명할 때 자녀들의 군 문제 정말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이중국적자 그런 사람들이 왜 공직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만 되면 자기 자식들 군에 빼주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국회의원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군제도 문제에 대해서. 1년에 장교, 즉 소위가 한 약 5,000명 정도 필요합니다. 5,000명 정도. 필요한데 우리나라 군대는 누구의 군대죠? 육군사관학교 군대예요. 육군사관학교 군대입니다.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군대예요. 육군에서의 모든 것은 육사 출신들이 전부 다 좌지우지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왜? 장군들 때 보십시오. 몇 대 몇으로 되는지 일반 출신과 육사 출신 비율. 대령까지 달아준 사람이 없어. 대령까지 못 올라와요. 고등학교 때 조금 공부 잘했다고 4년 동안 공부해서 그 평생 누리는 건 혜택 아닙니까? 혜택. 특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공군도 그렇고 해군도 마찬가지예요. 공군사관학교 출신, 해군사관학교 출신 마찬가지예요. 그게 특권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 같으면 칼 맞았죠. 그죠? 육사 출신들한테. 그 특권이에요, 특권. 자,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닙니다. 대개 장교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사관학교에서는 4년이지 않습니까? 4년. 공군 같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수억이 들어가죠. 물론 육군사관학교나 삼사관학교나 ROT, 육군사관학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죠. 육군에서는 4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사관학교는 2년이죠. 2년이니까 그거보다 반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ROTC 학사장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예 군인들이죠. 정예 장교들. 이 장교 양성 과정에서 뭐 줘요?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비경제적인 장교를 양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군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 학구열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학교 안 나온 사람도 없잖아. 1년에 약 5,000명 정도의 소위가 필요합니다. 소위. 육해공무원 전부 다 합쳐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군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남북 통일, 문화적 심적 통일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관학교 없어야 돼요. 다 없애버리고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국방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야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구테타 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일개 하나의 통일된 집단에서. 그래서 이거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아니죠. 약 5,000명 어떻게 뽑습니까?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나 장교 만들어놨는데 아니죠. 지금은 자기가 공부 전부 다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 학사들을 뽑는 거예요. 학사들 전부 다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아주 엄선된 자원을 가지고 어때요? 2년 동안 뭐 가르칩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 교육과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군에서 꼭 발전시켜야 될 그 분야의 학문을 막 만들어놔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2년 동안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줍니까? 소임관 시키는 거죠. 그때 지금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학문이 뭐예요? 심리학이잖아요. 적성검사. 적성검사 전부 다 해서 뭘 하면 되겠어요? 육해 공군 나누고, 육군에서는 보포, 기공, 통, 병과, 정부병과 이런 병과를 처음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정보 이런 병과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뭘 나누면 되겠습니까? 적성보다 다시 해가지고 뭐 어떤 직능을 할 것인가 다 나눠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해군도 마찬가지예요. 해군 육해공군에서 육해공군도 거기서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주면 2년 동안 하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기술자가 되고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일선에 배치돼 보십시오. 최고의 전문가 아니에요. 부사관과 병사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신감 있는 리더.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구테타가 무서워요? 그런 생각은 이제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 부사관들은 어때요? 부사관들은 정말 대우 못 받지 않습니까? 대우 못 받고 존재감이 없잖아요. 군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물론 안정된 생활이라고 해서 뭐 가족이 있지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전문화 시키면 됩니다. 또. 그 분야의 최고를 할 수 있는 전문화. 병사와 장교의 중간 역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전문화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전문화.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병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무기체계 발달한 시점에서 병사가 아무리 근무를 서보십시오. 뚫려요 안 뚫려요? 뚫립니다.
로봇이 근무를 쓰면 뚫려 안 뚫려요? 절대 안 뚫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비군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예비군 제도. 예비군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정예 군인들만 병사들 선발하는 거예요. 미군처럼 선발을 해서 어떻게 돼요? 정문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정문화되고 전부 다 배치되면 거기서 탈령이 어디 있을 것이며 뭐에 대한 불만 요소가 어디 있을 것이며 어떻습니까? 이런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남북 통일이 됐어요. 남북 통일이 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정통성이 있잖아요.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어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겠죠. 동독 군인 장교 간부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전역했어요. 왜? 자유민주주의 군대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렇죠. 지금 통일이 되었을 때 그 정통성을 찾는 것도 바로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5,000명. 정예 5,000. 물론 처음에 선발할 때는 한 1.5배수 정도 선발해야 되겠죠.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과 또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기 한다면. 이런 제도로 발전됐으면 정말 대한민국 군인, 정말 인본주의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군인이 될 것 같아요. 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지 않아요? 믿고서 뭐를 할 수 있는. 오늘은 최근에 벌어진 그 군에 대한 홀대하는 모습들,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좋은 군대가 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이 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